경제학 읽어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를 나온 에디터 해피유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듣기만 해도 잠이 솔솔 저절로 올 것 같은 저의 경제학 전공 서적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청취를 하시면서 저절로 꿀잠에 스르륵 숙면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전공 서적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책이 있는데요. 우선 첫날이니까 미시경제학 전공 서적부터 차근차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아직 조금 더운 감이 있어서 미니 선풍기를 켜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색 소음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가장 처음에는 머릿말이 있네요. 이 책이 처음 선을 보인 지 어언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갔다. 변변치 못한 이 책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누구나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성원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최근 경제학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금융시장의 이론을 새로운 장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매우 드문 편이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융시장의 이론에 등장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을 소개하는 장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게임 이론과 정보 경제 이론을 다루는 장에서도 비교적 큰 폭의 수정 작업을 했다. 이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이론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변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부분도 그대로 두지는 않았고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지 표현 하나라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솔직히 말해 금융시장의 이론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다.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대학의 이창용 교수와 아주대학교의 신진영 교수가 큰 도움이 되어 주었다. 감사한 마음 그지없지만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뿐만 아니라 교정 작업을 도와준 노혜련 양 그리고 표지를 디자인해준 조창근 군도 고맙기 짝이 없다. 노양의 중대한 오자 몇 가지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독자들의 불편이 매우 컸을 것이다.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한 조군의 노력 덕분에 내 마음에 꼭 맞는 표지를 얻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정 작업의 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아끼지 않은 법문사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차례가 나오는데요. 제1편은 미시경제학 입문입니다. 제1장 미시경제학의 성격 경제학과 미시경제이론 경제학이란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이론 경제학의 방법론 경제 모형,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최적화와 균형, 합리성,
균형, 최적화, 요약, 연습 문제. 제가 졸업을 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2장 시장과 수요 공급, 제3장 시장의 균형 등등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1장 말씀드렸던 미시경제학의 성격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미시경제학 입문, 제1장 미시경제학의 성격, 제2장 시장과 수요, 공급, 제3장 시장의 균형. 2편의 개요. 이 편에서는 미시경제학의 여러 기본 개념들을 소개함으로써 뒤에 이어질 본격적 분석의 토대를 닦으려고 한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모든 경제 현상의 근저에는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위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반된 경제적 힘 사이에서의 균형이라는 현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적화라는 것은 개별 경제 주체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반면, 균형은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데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학 입문의 첫걸음이 된다. 균형 현상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수요와 공급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논의하게 된다. 이 편의 바로 뒤에 이어지게 될 소비자 이론이나 생산자 이론 혹은 시장 조직의 이론 등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편에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균형, 그 자체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만 주력하게 될 것이다. 미시경제학의 이론 체계를 하나의 그림에 비유할 때 우선 전체 구도를 이 편에서 보여주고 뒤에 가서 세세한 부분을 채워 넣으려 하는 셈이다. 제1장 미시경제학의 성격. 이 장의 개요. 이 장에서는 미시경제학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기본 개념들을 차례로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기본 성격이 무엇인지 밝혀보려고 한다. 따라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미시경제학의 성격, 경제학의 방법론, 그리고 모든 경제 현상의 근저에 존재하는 최적화와 균형 현상에 대해 두루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 설명할 여러 개념들은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다. 그렇지만 매우 추상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리라 짐작한다. 이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친절하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미시경제학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부한다거나 이해하려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솔솔 오게 꿀잠을 자려고 듣는 거다 하는 편안한 청취감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1장 경제학이란 누구나 배불리 먹고 멋진 옷을 입으며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채우고 채워도 찰 줄 모르는 커다란 항아리와 같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탐내고
둘을 얻으면 셋을 탐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물욕과 거리가 먼 소탈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또한 욕심이 있다 해도 한 사람이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물건을 원하는 양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욕망은 이처럼 한없이 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원하는 대로 실컷 소비한다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 뿐이다. 경제학은 바로 이 냉엄한 현실에서 그 출발점을 찾고 있다. 냉엄한 현실에서 그 출발점을 찾고 있다. 경제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한정된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해 좀 더 큰 물질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데 있다. 한정된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좀 더 큰 물질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데 있다. 한마디로 말해 경제학은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다. 그러므로 희소성과 선택, scarcity와 choice,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학의 본질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본질을 형성하는 주된 두 가지 개념은 희소성과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 어떤 자원이 희소하지 않다면 잠시 전화가 와서 끊겼는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자원이 희소하지 않다면 구태여 최선의 활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물질적 욕망을 넉넉히 채워주고도 남을 만큼 풍부하게 존재하는 자원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한정된 자원만을 갖고 사는 우리의 경제 생활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도 이를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선택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는 뜻이다. 이건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선택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는 뜻이다. 합리적 선택이란 여러 선택 가능성 중 가장 작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각각의 선택이 요구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선택의 대가를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라는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다. 어떤 것의 기회비용이란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선택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뜻한다. 지금 이 책을 읽기 위해 독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포기하고 있을 것이다. 잠시만요. 이어폰을 끼고 다시 왔습니다. 주변에 조금 소음이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어폰을 끼고 다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운동장에서 공 차는 일,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에 젖어 보는 일, 찻집에 앉아 담소를 즐기는 일, 낮잠을 즐기는 일 등 셀 수도 없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 모든 일을 포기하고 이 책을 읽는다면 그런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독자가 그 중에서도 낮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을 제일 아깝게 생각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낮잠을 즐겼을 때 자신에게 오는 즐거움의 크기가 바로 이 책을 읽는 데 드는 기회 비용이 된다. 경제학의 본질이 선택에 있는 것이라면 선택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경제학이 적용될 수 있다. 사실 요즘의 경제학자들은 결혼을 한다거나 아기를 낳는다거나 죄를 짓고 벌을 주는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학과는 거리가 먼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석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자들이 모든 선택의 문제에 만족스러운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순수하게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조차 만족스러운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어떤 학문이라 할지라도 모든 개별적 사실에 대한 빈틈없는 설명이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줄 수는 없다. 경제학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논리적인 사고의 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학문으로서의 소임은 일단 완수한 셈이다. 필자가 독자들에게 특히 당부해 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책을 읽을 때나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할 때 바로 이런 논리적 사고의 틀을 습득하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의 단순한 암기나 백과사전적인 지식의 습득에 치중하는 것이 유식하게 보이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경제학을 공부하는 올바른 길이 될 수는 없다.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이론. 한 국민경제는 개인 혹은 가계, household, 기업, 그리고 정부 세 경제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는 생산된 상품의 소비자인 동시에 이들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의 공급자로 기능하고 있다. 가계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제 주체는 기업인데 이것이 갖는 주요한 기능은 가계에서 공급된 생산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해 상품을 생산하는 일이다. 한편 정부는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거나 혹은 이전 지출, transfer payment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나눠준다. 이 경제 주체들이 나름대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경제적 선택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되는 경제 현상들이다. 이코노믹 시스템이란 이 경제 주체들이 활동을 통괄하는 하나의 질서를 뜻하는데 이것이 수행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경제 주체가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원을 적절한 용도에 배분하는 일이다. 나아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며 앞으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역할도 한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미시경제 이론은 자원 배분과 분배의 문제에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개별 시장 혹은 개별 경제 주체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요 관심사가 된다. 그러므로 미시경제 이론에서의 분석은 국민 경제의 각 부문을 하나씩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거시경제 이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문제를 주요한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안정과 성장은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의 전반적 흐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시경제 이론에서는 개별 상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균형이란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균형의 결과로 나타나는 개별 상품의 생산량과 가격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가격은 한 국민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배분과 분배가 결정적인
질서를 쥐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된다. 미시 경제 이론을 가격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 분야에서의 가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미시 경제 이론과 거시 경제 이론으로 나누는 것은 분석의 편의를 위한 역할 분담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 없으며 경제학이란 테두리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도 둘 사이에 존재하는 표면적 차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마치 이들이 동떨어진 이론 체계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케인즈 혁명 이후에 몇십 년 동안에는 고전적인 미시 경제 이론이 거의 쓸모가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렇지만 미시 경제 이론에 토대를 두지 못한 거시 경제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흔히 미시 경제 이론을 매우 따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체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거시 경제 이론의 경우에는 국민 소득이라든가 물가 혹은 환율 같이 평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주로 등장한다. 이에 비해 미시 경제 이론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선호 체계니 등량 곡선이니 하는 낯선 개념들만 나오니 따분해 할 만도 하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시 경제 이론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따분한 문법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미시 경제 이론 그 자체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면 더 이상 좋을 일이 없다. 1-2장 경제학의 방법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학은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의 한 분야다. 따라서 경제학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 중에서 특히 물질적인 현상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경제 현상에서 수많은 개별적인 사실들과 접하게 된다. 이런 개별적 사실에서 어떤 질서를 찾고 이에 따라 그들을 의미 있는 방법으로 배열하기 위해서는 이론화의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이론화의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바로 methodology이다. 경제 모형. 이론의 무장을 갖추지 못한 눈에 비친 현실 세계의 개별적 사실들은 마치 엉켜있는 실처럼 헝클어진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 복잡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아무런 체계적 질서도 파악할 수 없으며 기껏해야 사물의 단편적인 이해만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추상화해 개별적 사실들을 통괄하는 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순성의 수준에 도달하게끔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가공 과정을 통해 이론화의 첫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모델이다. 단순화된 모형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복잡한 현실 그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시켜야 하는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현실의 경제 현상을 추상화된 수준에서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들을 추려내고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설정해 놓은 것이 바로 경제 모델, 이코노믹 모델이다. 그렇지만 경제 모형이 현실 경제의 모든 측면을 그대로 축소하여 옮겨놓은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축소판은 우리의 이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기 저항 실험을 위해 나무로 깎아 만든 자동차 모형의 예를 생각해 보자.
공기 저항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단지 차체를 실제의 차와 같게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차 속의 핸들이나 계기반까지 앙증맞게 축소해 놓은 모형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경제 모형에서는 분석하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현실 경제의 이 부분이 강조될 수도 있고 저 부분이 강조될 수도 있다. 경제 모형의 요체는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기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대로 살리되 기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히 사상해 버리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은 너무 복잡해서도 안 되고 너무 단순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좋은 모형이란 이와 같은 중용의 미덕을 갖춘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상적인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경제 모형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 경제 모형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일련의 가정과 assumption, 이 가정들에 입각하여 도출된 명제, proposition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경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이 현실 경제에 비추어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어떤 경제학자는 경제 이론이 갖는 현실 설명력이 그것의 적합성에 대한 궁극적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가정의 현실성은 그다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말에 꽝 잡는 것이 매라는 표현이 있듯 어떤 경제 이론이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현실 설명력을 갖고 있다면 그 적합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가정으로부터 이론적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논리 전개에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적절한 가정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논리적 일관성을 갖지 못하면 이론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가정으로부터 명제에 이르는 이론화 과정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모형이 어느 정도의 일반성을 갖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가장 큰 일반성을 가진 이론을 정립하는 것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하나의 이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예측의 정확성을 또 하나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일수록 더욱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모형의 일반성을 추구하다 보면 예측의 정확성이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성과 예측의 정확성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그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광범한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추가될 수 있다.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 모든 과학은 현실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론의 정립을 지향하고 있다. 어떤 과학자가 현실 세계에 대한 자료를 구해 이를 가공하여 이론으로 정립시키려 할 때 그는 연역적 방법, 디덕션 아니면 귀납적 방법, 인덕션 둘 중 하나를 택해 가공의 수단으로 삼게 된다. 연역적 방법이란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일련의 가정이나 억시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논리적 법칙에 부합하는 추론을 통해 이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뜻한다. 이에 비해 귀납적 방법은 현실 세계의 개별적 사실에 대한 관찰에 근거해 일반적인 명제를 도출해낸다. 경제학의 경우 연역적 방법에서는
수학적인 논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귀납적 방법에서는 통계학적인 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관해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과학적 탐구는 사실의 자유로운 관찰과 이에 대한 귀납적 방법의 적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과학 철학에서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후반에 와서는 연역적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요즘의 추세를 보면 두 방법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경제 이론의 경우에도 연역적 방법에 의해 어떤 분석적 이론이 일단 도출되면 이를 가능한 한 가장 광범한 실증적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그 설득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제가 오늘은 1-2장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공 서적은 대학교 졸업하고 정말 오랜만에 펼쳐보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진짜 이때는 공부를 어떻게 했나 싶게 어려운 용어도 많고 일단 문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네요. 그래도 공부하려고 읽어드린 게 아니라 잠이 솔솔 오시라고 읽어드린 것이니까 이제 꿀잠에 스르륵 빠지셨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ASMR 경제학 읽어주는 여자 해피유라 두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상쾌하게 꿀잠, 숙면 취하고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주무세요.